자, 다시 돌아가서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를 이렇게 외형적으로 우리 프로젝트 내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유, 왜 이제 인스턴스 변수나 인스턴스 메소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변수를 왜 사용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별로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잠시 이게 잠깐 끊겼는데,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별로 다른 값을 갖는데, 경우에 따라서 같은 클래스로 만들어낸 인스턴스 안에서 공통의 값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공통의 값을 갖거나, 또는 프로젝트 전체 내에서 그 인스턴스의 어떤 변수 값이 계속 동일한 값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전체에서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의 값들이 인스턴스별로 항상 같은 값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값을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하는 것보다 클래스 변수에 저장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금 얘기한 게 조금 복잡한데, 다시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클래스 A라는 가상의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면, 그 클래스 안에 만약에 변수가 A, B, C, D, E 이렇게 있고, 이런 변수가 있는 이 클래스 A를 인스턴스를 3개를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이렇게 3개,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라는 이런 인스턴스 3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이 전부 인스턴스 변수라고 치면, 보통 이제 인스턴스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 값들은 인스턴스별로 대부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는 노란색, 변수 스몰 b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A에서는 노란색이었는데 인스턴스 B에는 녹색이 되고 인스턴스 C는 뭐 하늘색이 된다든지, 변수 C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A에서는 주황색, 인스턴스 B에서는 노란색, 인스턴스 C에서는 녹색, 이런 식으로 변수별로 대부분 이제 다른 값을 갖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 인스턴스별로 동일한 값을 갖는 변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그림에서는 스몰 a, 변수명이 이제 스몰 a인 변수는 인스턴스가 a건 b건 c건 다 동일한 검은색 값을 갖는 그런 변수라고 치면, 이런 이제 공통의 인스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갖는 이 변수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을 해가지고 인스턴스 안에 개별적으로 값을 검정색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값이 개별적으로 인스턴스별로 다른 값을 갖는 변수들 B, C, D, E는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을 해주는데, 대신 공통의 값을 갖는 변수 A는 이렇게 앞에서 여기 왼쪽에서 본 것처럼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 변수를 선언해 주면, 이 클래스 변수 A는 인스턴스 A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인스턴스 C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인스턴스 B에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A는 그 같은 클래스 A라는 그 클래스에서 나온 인스턴스라고 하면 어떤 인스턴스에서도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공통의 변수 A가 지금은 검정색인데 값을 흰색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변수 A가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별 인스턴스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변수 A 값을 흰색으로 다 하나하나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클래스 변수로 선언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변수 값들을 인스턴스별로 변수 A의 값을 검정색으로 바꿀 필요가 없고 그냥 클래스 변수 A의 값을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바꾸면 요거 한 동작으로 인해서 인스턴스 A나 인스턴스 C나 인스턴스 B나 전부 다 똑같이 A라고 접근했을 때 흰색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클래스 변수로 선언해 놓으면 이 변수 A 값이 바뀌었을 때 매 인스턴스별로 돌아가면서 왜 왼쪽처럼 인스턴스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값을 다 흰색으로 바꿔줄 필요 없이 그냥 클래스 변수 A 하나의 값만 흰색으로 바꿔주면 다 인스턴스 A에서 변수 A를 확인해도 흰색이 나오고 인스턴스 C에서 변수 A를 확인해도 C가 나오고 인스턴스 B에서 A를 확인해도 흰색이 나오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변수라는 거는 같은 클래스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인스턴스 간에 공통으로 갖는 그런 변수들은 인스턴스별로 매번 설정을 하고 값을 바꿔주는 것보다 이렇게 클래스 변수로 만든 다음에 값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제 개별적으로 루프를 안 돌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 변수들의 값을 쉽게 바꿔주기 위해서 클래스 메소드라는 걸 만들어서 인스턴스 메소드처럼 클래스 메소드라는 걸 만들어서 클래스 변수의 값들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제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함수, 클래스 메소드는 같은 클래스에서 나온 인스턴스 사이에 공통으로 공유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앞에 우리가 코드에서 한번 봤었는데 다시 여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클래스 변수들은 이 클래스 이름하고 이 메서드 사이에 오고 이렇게 넣고 클래스 메서드는 앞에 이런 골뱅이 표시 붙이고 클래스 메서드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이 메서드가 인스턴스 메서드가 아니라 클래스 메서드라는 걸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클래스 메서드는 이 자리에 인스턴스 메서드는 이 자리에 셀프라는 키워드를 주로 쓰는데 클래스 메서드에서는 CLS라는 메서드를 쓰고 이 클래스 변수들을 접근하는 방법은 클래스 메서드 안에서는 CLS라는 앞에 키워드를 붙이고 점 찍고 오브젝트 클래스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클래스 변수를 이렇게 호출해서 이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거나 지우거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우리 코드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개별 우리 프로젝트 내용을 조금 보면 그 이전에는 다 헬로 월드 2라는 모듈 안에 모든 코드를 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헬로 월드 2.py라는 이 모듈은 길이가 나중에 프로젝트가 다 완성되고 나면 엄청나게 길어지고 한 파일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변수라든지 메서드라든지 클래스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개별 뜯어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묶어서 넣어놨는데 API.py라는 API.py라는 이 모듈 안에는 크레온 API를 전부 다 여기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우리가 크레온 API 객체를 로드할 때 사용하는 디스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크레온 API의 객체들을 전부 다 로드해서 크레온 API의 클래스 변수 안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이 hello world 2.py나 뭐 다른 모듈에서 크레온 API를 불러다 쓸 때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부를 필요 없이 이 크레온 API를 클래스 이름이 크레온 API라고 되어 있는 요 클래스를 불러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또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불러서 쓰면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부분 모듈화 시켜서 작은 여러 개 부속으로 나누는 그런 이제 보기 좋게 관리하기 좋게 나누는 그런 장점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레온 API를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불렀으면 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똑같은 크레온 API, 예를 들어서 cp.code.mgr이라는 이 API 객체를 그때그때 불러서 쓰면 이 API를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로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cputil, cpcybus 대부분의 크레온 API가 한 번만 로드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 프로그램 안에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로드를 하게 되면 메모리 안에 우리 컴퓨터 메모리 안에 똑같은 API 객체가 여러 개 만들어져 가지고 불필요하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객체가 여러 개 생겨서 메모리를 낭비한다든가 메모리에 낭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컴퓨터의 부하를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API는 가급적 이 클래스 API라고 크레온 API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 클래스에 전부 다 모아놓고 여기 있는 이 클래스에 있는 그 멤버 변수들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크레온 API에 있는 그 멤버 변수들을 찾아서 그 멤버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물론 아직 일부 크레온 API를 부분 그때 불러 쓰는 코드가 아직 남아있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바꿔서 여기 보면 오브젝트 스타커라는 요 API는 이전에는 여기서 이런 win32.client.dispatc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통해서 이 API를 여기서 불러서 썼는데 여기에 새로 바뀌어진 코드에는 cp스타커 안에 이 API를 이때 이 subscribe 하면서 이 API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이 순간에 로드하지 않고 이미 한번 API.py라는 이 모듈에서 이미 로드한 상태에서 그걸 로드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오브젝트 스타커라는 이 변수를 통해서 나중에 계속 필요한 API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듈은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메모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API.py를 메모리에서 로드하기 위해서 이 메인 모듈에서 보면 API 우리 API.py 이 모듈 이름을 써주고 create API라는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set API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불러서 이 API 모듈을 create API라는 클래스에 이 set API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변수들을 그 create API 객체들을 다 한꺼번에 다 로드를 해서 변수별로 다 할당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요 뒤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서 써서 create API를 두 번 반복해서 호출하지 않고 한 번만 로드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다 고쳐놨습니다. 내용이 조금 장황하고 아직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대략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 다음에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값도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이 모듈 중에 아까 설명할 때 나왔었던 데이터베이스 DB 모듈은 요 안에 클래스 변수로 들어간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라든지 포트 번호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든지 사용자명,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보통 프로젝트 안에서 한 개의 값,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접속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한 개 데이터베이스에만 접속하기 때문에 한 개 값을 계속 공유해서 쓰면 되지 이 값을 인스턴스별로 여러 번 로드해서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로드해서 다른 값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다 공유해서 이 값을 공유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변수로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우리 프로젝트를 변경을 조금 해놨습니다. 자, 말이 좀 장황한데 이것들을 다시 실행해보면 이전엔 요것들 set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DB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넣어놓은 내용이 여기에 뜨는데 패스워드는 여기에 있는 테스트를 쳐 넣으면 접속이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제 거에 별도의 패스워드를 설정했고 다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할당을 해가지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각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섞여가지고 데이터가 섞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 설정하는 창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고쳐놨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값을 제가 패스워드를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접속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set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더 창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런 주문창이 나옵니다. 요거는 다음에 이게 수동으로 주문을 한번 내보도록 주문을 테스트해 보도록 만든 이제 주문창인데 실제 주문을 해볼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코드는 다음 주 정도에 채워서 올릴 계획입니다. 여튼 이런 주문창이 나타나는데 주문창 나타나자마자 이 종목에 여러 가지 요 안에 있는 건 ETF 지금 현재로는 ETF 종목만 채워 넣도록 되어 있는데 ETF 종목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그 내용은 파일 메뉴의 set 데이터베이스 이 메뉴에서 값을 설정해 가지고 값을 설정한 값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값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그 ETF의 종목명을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종목명에 ETF가 뜨려면 이 파일의 set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기본 설정이라는 건 여기 DB 안에 DB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인 DB config 안에 들어가 있는 호스트, 포트, 데이터베이스, 유저, 패스워드 이 값들을 각각 자기한테 맞는 값들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데이터베이스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는 제가 따로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골든구스 회원이 아니시면서 우리 같은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해보시거나 참여해보고 싶으시거나 또 한번 같이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동호회 네이버에 동호회 카페가 있으니까 그 카페 회원 가입 신청을 해주시거나 또는
댓글로 우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지금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우리 회원이 아니시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별도로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과정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구체적으로 주문을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가기 전에 이번 중간에 꼭 동영상을 올려서 이 스타트 주문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도록 주문 관련된 이제 강좌가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동영상부터는 주문 처리 관련된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